오늘 코스피 12% 빠진 거 보고 이제 한국 증시 진짜 망했다. 전쟁이 한반도에서 났구나. 내일 장 열리면 다 팔고 도망치자 하면서 네이버 금융 게시판이랑 뉴스만 미친 듯이 새로 고침하고 계시죠? 주식 단톡방은 지금 곡소리 나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손절 쳐야 되나 고민하셨다면 그냥 영상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그런 멘탈과 얄팍한 시선으로는 평생 주식판에서 남들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돈 다 잃습니다. 오늘 뉴스 검색하면 나오는 뻔한 중동 전쟁 얘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네 만에 환율 1,500원 돌파해서 나라 망하게 생겼네 하는 얘기? 저 안 합니다. 그런 겉핥기식 공포 조작 뉴스는 개나 소나 다 떠드는 거고요. 오늘은 여의도 바닥에서 굴러먹던 놈의 시선으로 상위 1% 스마트머니들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움직이고 있는 이 역대급 폭락장 이면의 진짜 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나 박살난 이유가 단순히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면전 붙어서 유가가 미쳐 날뛰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리거는 맞아요. 방아쇠를 당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무력 충돌 났다고 하루 만에 멀쩡하게 돈 잘 벌던 우량주들이 10%, 15%씩 이틀 만에 하한가 근처로 처박히는 게 정상적인 기업 가치 평가라고 보십니까? 기업의 본질이 하루아침에 증발했나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이 숨겨진 핵심 키워드는 전쟁이나 유가가 아니라 기계적 레버리지 청산, 즉 B2 개미들의 반대 매매 폭포입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 분위기 좋았죠? 단기 급등장 오니까 개미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포모 와서 빚내고 신용 끌어다 써서 꼭대기에서 물량 쓸어 담았습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지정학적 위기라는 핑곗거리, 그 바늘 하나가 툭 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가 살짝 빠지니까 140% 담보 비율 못 맞춘 계좌들이 속출합니다. 그럼 증권사 컴퓨터가 여러분 사정 봐줍니까? 감정 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B2 물량들을 하한가 근처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락의 파랄은 진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자발적 매도가 아니라 담보 비율 못 맞춘 계좌들이 시스템에 의해 강제 청산당하면서 혹은 내일 강제 청산 안 당하려고 나온 피바람이라는 겁니다. A가 털리면서 주가가 빠지고 빠진 주가 때문에 B가 털리고 B가 털리면서 C가 털리는 무한 연쇄 작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반대매매 폭포는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만 두들겨 패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처럼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태에서 이번 상승장에서도 제대로 못 오른 종목들이 오늘 똑같이 12%, 15%씩 처박혔습니다. 아니, 이 종목들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왜 똑같이 맞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신용계좌에서 A 종목 담보 비율이 모자라면 증권사 시스템은 같은 계좌 안에 있는 카카오도, 네이버도, NC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죄도 없이 연좌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느냐? 단순하게 지수가 빠졌다, 내 계좌가 파랗게 멍들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시를 무겁게 짓누르던 어마어마한 악성 레버리지, 그 빚쟁이들의 거품 물량이 오늘 하루 만에 강제로 초기화된 겁니다. 쉽게 비교해 볼까요? 산에 바짝 마른 가지랑 낙엽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이거 언제 불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거든요. 근데 오늘 중동 전쟁이라는 벼락이 쳐서 산불이 크게 난 겁니다. 당장은 산이 다 타버린 것 같고 끔찍하죠. 하지만 그 썩은 나무랑 잡초가 다 타버리고 나면 그 잿더미를 거름 삼아서 진짜 튼튼한 나무들이 다시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토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란 위기 핑계로 가장 먼저 돈 빼고 도망친 외국인이나 쇼치는 기관놈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개미들, B2, 물량 싹 다 털려나가서 텅텅 빈 이 가벼워진 시장, 가격까지 후려쳐진 이 시장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냉정한 룰입니다. 게다가 진짜 튼튼한 기업들, 독점적인 해자를 가진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셀트리온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쌓아온 임상 데이터와 생산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LG 생활건강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아시아 뷰티 유통망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증발합니까? 골프존이 깔아놓은 전국 스크린 골프 네트워크와 회원 데이터가 중동 포탄 몇 발에 날아갑니까?
후발주자가 돈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자본을 투입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한 한국의 대장주들이 이란에서 미사일 몇 발 날아다닌다고 갑자기 망합니까? 마치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홀리는 뻥쟁이 시인 옆에서 묵묵히 숫자로 증명하는 깐깐한 회계사처럼 시장이 미쳐 돌아가도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과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시장 참여자들의 빚과 얄팍한 심리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면 그때는 공포가 아니라 환희를 느껴야 할 기회입니다. 아직도 제 말이 안 믿기십니까? 폭락할 때 사면 안 된다. 지하실 밑에 멘틀이 있다. 이런 유튜브 썸네일 보고 지금 현금화해야 한다고 믿으세요? 제가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뱅가드 그룹이 1926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98년 동안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최저점에 산 사람, 그냥 뇌 빼고 매달 기계적으로 적립식 투자한 사람, 그리고 운 지지리도 없어서 맨날 최고점에만 산 사람, 이 세 명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오만이고 쓰레기통에 돈을 버리는 짓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장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느냐지 언제 샀느냐가 아니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폭락론자들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들, 금리 인상, AI 거품, 지정학적 위기, 시장은 언제나 그런 리스크를 달고 살아왔고 대공황이나 코로나 사태 같은 28번의 지옥 같은 약세장을 겪고도 결국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 왔습니다. 자, 결론 딱 내드릴게요. 멘탈 단디 잡으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바닥 잡겠다고 V자 반등 먹겠다고 차트 보며 깝치지 마시고 미리 정해둔 기준대로 쪼개서 담는 겁니다. 어차피 최저점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맞춥니다. 폭락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대응하는 건 오직 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10% 빠질 때마다 내 예비 현금 비중의 10%씩 기계적으로 들어간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를 기계적으로 산다. 이 원칙, 이 적립식 시스템 하나만 뼛속 깊이 새기고 가세요. 오늘 하루 지수 빠진 거, 내일 당장 얼마 더 빠질 거에 일희일비하면서 벌벌 떨지 마십시오. 오늘 12% 빠진 거, 10년 뒤에 차트 길게 펼쳐놓고 보면 그냥 작은 점 하나, 지나가는 굴곡 하나에 불과합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의 20% 이내로 개별 종목 비중 조절하시고 준비된 실탄으로 시장 전체를 사모으십시오. 빚내서 들어간 도박꾼들은 오늘 계좌가 녹아내려서 밤잠 못 이루겠지만 빚 없이 예비 현금 쥐고 시스템대로 분할 매수하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에게 오늘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역사적인 박앤세일의 시작점입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대중이 될 것인가, 피냄새를 맡고 들어가는 포식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감정을 끄고 여러분의 시스템을 켜십시오.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도 10중 8구는 내일 아침 9시 장 열리면 또 호가창 쳐다보면서 심장 벌렁거릴 겁니다. 아, 지금 살까? 아,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점심때쯤이면 반등 주지 않을까? 제가 진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발 그 알량한 뇌피셜로 타이밍 좀 재지 마세요. 제가 예전부터 시장 데이터를 다 뜯어보고 적립식 매수 백테스팅 시뮬레이션을 수백 수천 번 돌려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직관은 주식시장에서 철저하게 오답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절대 바닥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진짜 끝났다고 폰 던져버리는 그 순간이 기가 막히게 반등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한 뇌를 믿지 말고 냉정한 숫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12% 빠진 거, 네, 엄청난 하락 맞습니다. 역사에 남을 폭락이죠. 그런데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대한해운주가 보셨습니까? 이 회사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지수랑 같이 그냥 쓸려 내려갔습니다.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이미 고점 대비 몇 년째 반토막 상태인 주식이 또 12% 맞았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매출이랑 커머스 사업은 중동전쟁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사고 싶었던 엄청난 우량주들,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전품목 12% 할인 박앤세일을 시작한 겁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12% 할인한다고 하면 아침부터 텐트 치고 오픈런 하실 분들이 왜 주식시장에서는 폭탄 세일을 하는데
도망을 칩니까?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 참여자들의 얄팍한 심리와 신용 반대매매라는 시스템적 붕괴가 만든 단기적인 가격 오류인데 말이죠. 이런 날 하락을 방어한답시고 인버스 타고 쇼치고 곧버스 몰빵하는 분들 계시죠? 진짜 위험하고 멍청한 짓입니다. 변동성이 극에 달한 시장에서 단기 방향성을 맞추겠다는 건 눈 가리고 8차선 고속도로 무단횡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삐끗하면은 계좌 영구 삭제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락의 변동성을 우리의 장기적인 수익으로 치환하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는 겁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본 과거 데이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지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시장 떠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그 손실 확정 짓고 주식판 떠나서 평생 노동 수익에만 의존하며 살고 있죠. 반면에 고점에서 물렸더라도 그 지옥 같은 하락장 내내 매달 기계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적립식으로 밀어넣은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가 전고점을 회복하기도 전에 이미 평단가는 바닥에 붙어 있어서 계좌는 일찌감치 플러스로 돌아섰고 상승장 초입에 이미 텐베거 수익률 찍은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이게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적립식 투자의 수학적 마법입니다. 평단가가 드라마틱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하락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튀어오를 때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 떠돈 공포 뉴스들 한번 볼까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 유가가 200달러를 갈 거다. 환율이 2,000원을 갈 거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최악의 매크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여러분이 현금 100% 쥐고 관망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다 갑자기 주말에 극적인 휴전 협정 기사 뜨고 월요일에 지수 5% 갭상승으로 출발해 버리면 그때 가서 추격 매수하실 겁니까? 절대 못 합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멍하니 쳐다만 보다가 결국 다음 꼭지에서 또 포모 견디지 못하고 최고점에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이 터져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금을 들고 있대 한 번에 몰빵해서 쏘지 말고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하라고요.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빠질 때마다 내 여유 현금의 10%를 기계적으로 투입한다. 이 룰을 정했으면 내일 당장 코스피가 5천이 깨지든 3천이 깨지든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룰대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감정이 없는 하나의 알고리즘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세뇌시키세요. 솔직히 이거 까놓고 말씀드려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인프라를 까는 이 시대의 메가 트렌드가 중동 사막에서 포탄 몇 발 터진다고 멈출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멈춥니다. LG 생활건강이 중국 리오프닝 수혜로 다시 살아나는 흐름도 셀트리온이 진펜트라 미국 직판으로 쌓아가는 매출도 이런 기업들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궤도는 지정학적 노이즈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들만의 견고한 해자를 더 깊고 넓게 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기업들의 지분을 이런 폭락장을 이용해 헐값에 줍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의 본질적인 기술력과 장기 비전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도저히 멘탈이 약해서 폰을 볼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증권사 어플 들어가서 자동이체랑 자동매수 걸어두세요. 매월 1일이든 15일이든 날짜 딱 박아놓고 시장가로 알아서 매수하게 세팅해 버리세요. 그리고 어플 삭제하십시오. 그게 멘탈 약한 분들이 이 잔인하고 피 튀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인내심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인내심 있는 사람의 주머니로 돈이 넘어가라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차가운 과정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제로섬 게임이죠. 오늘 하루 증시를 박살낸 그 수많은 반대매매 물량들 빚내서 단타 치려다 깡통 찬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돈이 결국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공포를 이겨내고 기계처럼 분할 매수한 스마트 머니와 시스템 투자자들의 계좌로 고스란히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은 돈을 빼앗기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빼앗아 오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고 뻔한 소리들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만큼 이 말이 뼈저리게 와닿고 또 잔인하게 적용되는 곳도 없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9시 뉴스에서 연일 주식시장 붕괴를 떠들며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나와서 호들갑을 떨 때가 역발상 투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완벽한 매도 타이밍이었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지금 레버리지, 신용, 미수 쓰는 분들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셔야 합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시장의 변동성을 버텨낼 수도 없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빚을 지우고 여러분이 가진 순수 자본 안에서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는 무조건 현금으로 들고 계시면서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실탄을 투입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평소 하던 대로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매달 적립식으로 인덱스와 주식을 사 모으십시오. 이 폭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의 추월차선이 열리는 입구입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벼락거지로 남지만 이 구간을 여러분만의 시스템으로 버텨내면 3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계좌는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경제적 계급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제발 쓸데없는 뉴스 알람 끄고 자극적인 경제 기사 보면서 뇌피셜 돌리지 말고 여러분이 차분할 때 미리 세워둔 그 매매 원칙 하나만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차트 보지 말고 푹 주무세요. 내일 장 열리면 우리는 기계처럼 우리의 할 일만 하면 그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스템이 승리합니다.